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청취자가 유튜브 보셨나? 비도 내리고 교통도 막힐 텐데 뚱커벨이 일찍 왔네요. 아이 그럼요. 서둘렀죠. 네. 안 막혔어요? 막히는데 제가 뚫었죠. 네. 어떻게 뚫어요? 그냥요. 오늘부터 상암동에 자율주행차 돌아다닌다니까 한 달 네. 동안 무료래요. 그거 이용해 보세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차가 조그마서 배수장 못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대선 양강 초접전입니다. 네, D-100일 어제가 100일이었는데 네. 방송사 지상파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먼저. 네, 두 곳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 차기 대선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35.5%, 이재명 후보 35.5%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같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드물긴 해도 접전입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34.4%, 이재명 후보 32.7%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지상파 3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세 글자입니다. 붙었다. 접전이다. 초접전이다. 네. KBS는 하여튼 똑같이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요. SBS가 윤 후보가 조금 앞에 나선 거고. 이건 뭐 깻잎 한 장 차이죠. 깻잎 차이다. 네. 깻잎을 평소에도 좋아하시나 봐요. 콩잎도 좋아하고요. 맛있잖아요. 자,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2주 전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의 여론을 얻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가는 윤석열 컨벤션 효과, 이른바 윤벤션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 100일을 앞두고서 두 후보 간의 구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구도가 강하게 작동됐죠.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는 후보 대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인 자신의 의사표명과 결정이 있었죠. 김종인이 아니라 김병준 전면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후보 대 후보 대결 구도가 되면서 이러면 뭐 프레임 전쟁, 접전입니다. 네. 저기 밖에서 성대모사하지 말라는데요. 네, 신경 안 저는 쓰겠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아요. 저도 청취자분들도 괜찮아요. 좋아하시는데요. 채널 돌아간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다고요? 또 돌아오겠죠. 제작진 고개는 돌아가네요. 그래요. 자, 정상 기자. 네. YTN하고 오마이뉴스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어요. 네, 이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35.1%로 8.6%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범위 바뀌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6.3%로 36.9%에 그친 이재명 후보를 9.4%포인트 차로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이 YTN 조사는 ARS 그리고 오마이뉴스 조사는 유무선 혼합 ARS 일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었는데요. 이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두 분이 각각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KBS, SBS는 초접전이다. 깻잎 네. 한 장 차야 돼 이랬는데 YTN, 오마이뉴스 거는 8%, 9%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추세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방송사 조사 KBS, SBS는 면접원이 직접 물어봅니다. 그리고 YTN 리얼미터 조사는 오마이뉴스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에서는 접전으로 나타나는데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붙어가고 있다. 깻잎 15장, 16장 차이에서 7장, 8장 차이로 좁혀가고 있다. 네. 추세를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깻잎 그 정도는 뭐 별로 눈에 안 띌 것 같은데 차이가. 예? 워낙에 얇아가지고요. 잘 보면 배가 고프면 보입니다. 3667님께서 배 소장님 어설픈 성대모사는 자제해 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레이트 나이트님은 난 좋아요 성대모사 크크.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어떤 이슈죠? 네, 이준석의 중대 결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당대표 패싱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사실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전 과정에서부터 균열이 조금씩 보였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령탑에 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고 또 이 과정에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이견까지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 김종인 전 위원장 카드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 갈등에 도와서는 그 윤석열 후보의 충청 일정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충청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이 동행 일정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은 이제 어제 상황이에요 계속.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영입 반대한 그 이수정 교수의 영입까지 이뤄지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 이준석 대표가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오늘 일정을 또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락이 안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사퇴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기 꺼놨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보좌진들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오. 심각하죠. 어제 그리고 밤에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이모티콘 네네. 그것도 인터넷에 보이던데 그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눈썹 두 개 눈썹이죠 이렇게 세모표 거꾸로 해놓은 네네 거. 그 웃는 얼굴에다가 그 P자. 옆에 네, P자인데 알파벳 P자. 이게 엄지를 밑으로 내린 것 내린 거죠. 네, 옛날 처럼. 그 어디요 로마 황제가 네. 콜로세움에서 네. 딱 이렇게 엄지척이 글래디에이터 아니라 할 엄지척이 아니라 엄지 아래가 된 거죠. 네. 참 하여튼 젊은 당 대표다 보니까 이모티콘으로 본인의 또 의사를 표시하고 네.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여러 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여보세요. 여러 마디를 실제로 했습니다. 예, 여러 마디를 해주세요. 실제로 한 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이준석 대표를 잘 존중해야 된다. 당 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 망쳐요.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자기가 만든 이제 커뮤니티인데 이게 청년의 꿈 이 플랫폼에 질의응답 코너가 일문일답이 아니라 이제 청문홍답 네. 자신의 이제 캐릭터화한 거죠. 청년이 묻고 홍준표 의원이 네. 답한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금일 일정을 취소하고 고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당 대표고 상임 선대위원장이 돼서 대선 치러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설쳐서 대선 캠프가 잡탕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통은 이 청문홍답에 아주 짧게 답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 관련 질문은 여러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대표 당 대표를 잘 단속하는 것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죠. 홍준표 의원님 경선 과정에서도 이준표 대표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케미가 좋았죠. 예. 윤석열 후보 쪽 반응은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와 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민망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의 충청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흠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수습을 하기도 했고요. 이 반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부터 충청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 탈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충청권 카이스트 대전을 방문했거든요. 카이스트 학생들 또 한국 원자력 연구원 출신 직원 노조 관계자
그러니까 간담회를 열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면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전을 죽여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총력적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원전이라는 게 이 나중에 폐기물이라든가 그렇죠. 장소 문제라든가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나요? 질문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탈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청년들하고도 만났는데 보니까 1시간을 지각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어제 대전에서 청년과 함께 전국 투어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원래 4시에 열기로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1시간 넘게 지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4시가 지나고 나서 행사 지연이 20분 동안 그 행사가 열리지 않자 사회자가 좀 양해를 구하면서 4시 40분에는 도착할 거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도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40분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급히 참석한 청년들과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시간 지나서야 도착을 했고요. 행사는 4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지각 얘기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정상 중에 지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푸틴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 네, 아닙니까? 네, 네. 또 평론계 중에 또 지각을 또 자주 하시는 분이 있죠. 정상근? 본인 아니십니까? 저 얼마나 일찍 오는데요. 자, 정상이자 세 네. 번째 이슈는 뭐죠? 이재명의 변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조카 변호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과거에 있던 일인데요. 이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잔혹한 사건이었던 데다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후한무치한 변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2007년에도 이번에 이제 가족 관계가 아니고 이 성남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동거녀 살인 사건 관련해서도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호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이재명 후보가 이 당시 사건 관련해서 이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면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 흉측한 범죄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 뭐 이런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관련해 가지고 프로파일러죠. 그것이 네. 알고 싶다 이제 자주 출연하시는 이수정 교수도 국민의힘 합류를 했는데 이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도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으로 이재명 후보의 조카 교제살인 변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수정 교수가 지난 29일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조카 교제살인 변호 관련 보도가 선대위 합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합류를 하게 된 계기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영입을 반대했던 것, 또 앞서 이야기 들었던 이재명 후보 교제살인 사건 등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윤석열 선대위 합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수정 교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 관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과연 이수정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조카 교제살인 사건 변론 때문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없었다면은 합류를 과연 안 했을까? 다른 경로로도 이 합류에 대해서 타진을 받았을 텐데 과연 그 이유 때문만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 현근택 대변인 보도를 보니까 그렇다면 2020년 총선 선대위 때는 왜 선대위로 활동했느냐, 그때도 이런 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도 있던데.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연락도 끊고 이러고 있는 상황 중에는 이수정 교수가 선대위 합류하는 것도 이제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충청도에 선거 캠페인을 가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영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와 충분한 상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른바 상당히 뿔이 나 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수정 교수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2021년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가 된 이후부터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시작한 이른바 이제 2030 남성들에게 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7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그랬죠. 이대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 여성 관련 이슈를 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확실히 영입을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영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카 이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면은 변호를 해야 되는 측면은 있고 또 이 다름 아닌 조카의 사건에 변호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또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변호를 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고 또 집안과 출신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행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조카 뭐 집안에서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변호한 것에 대해서 뭐 데이터 폭력 아니었어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대응 태도가 좀 대선 후보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조카가 그러니까 누나의 이재명 후보의 누나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쓴 글도 논란이 됐는데 송영길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가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 이렇게 비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유권자를 비하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다.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경고를 날린 거죠. 그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검찰에 불러서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아들을 취업시키고 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청탁의 대가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요. 다만 그 2015년 때는 이 곽상도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좀 어려웠던 만큼 이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그럴 위치에도 없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예정돼 열립니다. 있는 거죠. 네. 12월 1일 날. 예. 네. 자,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지의 최일구고요. 이사이트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해보려고 네. 그러는데 이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한 의사가 그렇게 위험한 변이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신문 보도가 나긴 했는데 지금 전문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2개의 유전자 복합체가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2배거든요. 네. 그만큼 전염력,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백신 해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황인데 위중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611명 역대 최다를 오늘 기록을 했는데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제보다도 32명이 더 늘어났고 이게 서울하고 또 수도권 병상은 거의 마비 상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에 남은 병상이 31개, 경기도 33개, 인천 13개에 불과합니다. 이거 빨리 대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재택 치료에 중점을 좀 두겠다는 게 또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정상 기자. 네네. 그 거리두기 또 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유보 등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현재 확산세를 안정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가급적 좀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지금 자, 두 분 헤드폰 좀 껴주시고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오미크론한테 경고의 한마디를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오미크론 물러거라. 김경래 PD가 간다. 지금 그걸 한 줄 평이라고 하신 거예요? 가만있어 봐. 저 목소리가 지금 우리 저 작가들 목소리 같은데. 다음 정 기자. 3, 2, 1. 오미크론 오지 마요. 아니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준이 자, 뭔가요, 근데?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승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